요 지표는 아까 우리 함께 봤잖아요.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한 거. 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미시간대의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1년에서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등하면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구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까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거죠. 네,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발표 수치는 64.7. 전월 대비 크게 빠진 거죠. 마이너스 9.8% 빠졌고 예상치가 예상치보다도 빠졌고 전월 대비도 빠졌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지. 64.7.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9% 빠졌습니다. 어이씨. 전년 동기 대비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위축돼요. 어이씨.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불확실성 증가, 관세 정책 영향. 우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크죠.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관세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관세가 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니까 소비는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 분들의 심리 지수가 엄청나게 근데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둔화되게 되면 당연히 소비를 못 하겠죠.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뭐 합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 해주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소비를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고 경기 둔화가 되는 거지. 현재 경제 상황 및 향후 현재 경제 상황 지수와 미래의 기대 지수 모두 하락.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둔화 가능성을 높이며 기업 및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소비자들은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네.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3,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올라갔다.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5. 이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5야? 1995년 4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의 주요 원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소비자들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장기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심리 하락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및 무소속 지지층에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소비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 공화당은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쪽이니까 바이든은 민주당, 해리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공화당 쪽 지지층에서는 소비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온 거고. 이는 정치적 요인의 경제 심리에도 악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각 정당 지지층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비 심리는 미국 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소비 둔화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쵸. GDP보다도 더 직접적인 거잖아요. GDP는 생산이잖아. 기업들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거고
소비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진짜 소비를 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수가 더 중요하죠. GDP는 나중에 생산만 하고 팔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재고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재고로 남으면 2월 되겠죠.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라는 것이 경제에서는 소비가 핵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경제 개념이 GDP 개념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서서히 바뀌겠죠. 한국도. 예, 소비 관점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일부 국민들이 소비에 대한 개념이 좀 경제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는 오해가 많이 있었죠. 아는 게 GDP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에서는 미국과 유럽 경제는 소비, 특히 유럽은 소비가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도 당연히 소비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물가 지수가 다 소비 지수 아니겠습니까? PC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소매 판매 및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이렇게 말했고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원래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아까 채권금리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금리가 빠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이 둔화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채권금리가 빠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채권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물가 상승의 둔화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채권금리가 빠진 거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이게 긍정적인 영역은 아니죠. 매우 심각한 영역이고 나중에 이런 심각한 영역이 쌓이다 보면은 폭락장이고 대폭락장이고 글로벌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 거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단지 그 시점이 뭐 상반기는 아닐 거고 하반기로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소비 심리 하락, 기업 실적 악화 둔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농담 삼아 어떤 이야기 했냐면 연준에서는 채권 금리를 아니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잖아요. 한 10월 달 아니면 빨라봤자 뭐 7월 달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채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만들면 돼요.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만들게 되면 채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채권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긴 한데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과론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뭐 틀린 정책은 아니긴 하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매우 힘들죠. 근데 경제 지표만 본다면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래도 떨구긴 떨군 거잖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떨구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소비 심리 하락,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번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된 거에 대해서 소비 심리지수는 64.7로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 근데 예상보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좀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왜냐 모든 게 다 빠진 거잖아. 모든 거 대비 모든 기준 대비 다 빠진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빠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은 4.3%, 5년도 3.5%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먹구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 그래서 상단에 올려놨잖아. 먹구름. 소비 둔화 가능성, 기업 실적 및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연준의 대응, 소비 둔화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사이의 정책 결정이 중요해질 전망. 근데 이거는 연준의 대응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진짜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폭망할 때 그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가 있긴 하겠지. 빠르면 7월 달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미국 경제가 실물 경제가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는 단지 선행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것뿐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자 입장과 연준의 입장은 좀 달라요. 연준은 투자자 입장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연준은 실물 경제를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정책을 판단하는 영역이지 연준이 무슨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이미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행 지표를 보시긴 하지 선행 지표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인 영역이에요. 연준은. 미시간대 대학교 소비자 심리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긴 한데 근데 되게 웃기긴 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 좋아진 거잖아. 보통은 이렇게 되진 않죠. 보통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지수가 커플링 되면서 빠지는 건데 지금은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2.20이구나. 너셀이 마이너스 2.94.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과 정부의 경제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경제 대응은 어차피 관세 영역이란 말이야. 이 정치란 영역은 생각이 이념적인 영역이고 방향성의 영역이야. 근데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잖아. 관세 영역이잖아. 그러면 그건 바꿀 수가 없어. 이념은 생각은 안 바뀝니다. 정치나 생각의 그 방향성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떠냐? 연준의 금리 정책은 이거는 실물 경제 관점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의 맥점 뭐냐면 경제 지표라든지 뭐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고 아니면은 좀 더 발빠르게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어, 기업들의 주가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긴 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